자, 2019년도 3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땅속에 에노드에 강제 전압을 가해서 P방식 금속재를 캐소드로 하는 전기 방식법은, 자, 방식법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희생양극법, 외부전압법, 배류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강제로 전압을 가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외부 전압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양극법은 우리가 희생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대신 부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배류법은 우리가 뭐 철로에 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기화기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한 부탄에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부탄을 다량 소비하는 경우에 적절한 공급 방식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된 부탄에 공기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가스 공급 방식이라는 것은 기화된 가스를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 아니고요. 공기 혼합 공급 방식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화된 부탄가스에 공기를 혼합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변성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질을 변화시켜서, 가스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가스 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관의 치수가 큰 경우 구리관보다 비경제적이다. 구리관보다는 경제적이죠. 예, 그래서 2번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온도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0 화씨입니다. 화씨를 우리가 도시로 바꾸려고 하면 9분의 5에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화씨 마이너스 32죠.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32.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0도. 그죠? 그래서 40은 그대로 도시로 바꿔도 마이너스 40, 그냥 40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40. 자, 그 다음에 랭킨을 바꿨습니다. 도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랭킨을 도시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랭킨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켈빈 온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켈빈에 273을 빼주면 도시가 되겠죠. 예, 그러면 34도, 마이너스 34도씨가 되겠다. 3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50도,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3번이 가장 낮다, 그죠? 그러면 240K죠. 켈빈 온도 240은 마이너스 273을 해주면은 접시 온도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3도시다,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아스트렌가스 폭발의 종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아스트렌은 우리가 폭발하는 형태가 뭡니까? 분해 폭발. 압력을 가했을 때 분해되면서 폭발이 발생하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 폭발이라면은 뭡니까? 산소가 혼합했을 때 일어나는 폭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 폭발이죠. 화학 폭발. 그래서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금속하고 화합을 했을 때 아스틸라이드, 동아스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생성함으로써 일어나는 폭발의 형태입니다. 중합 폭발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시아나수소의 폭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중합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20도씨의 물 50kg을 9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LPG를 사용하였다면 이때 필요한 LPG의 양은 몇 킬로인가? 단 LPG 발열량은 10,000kcal이고 열 효율은 50%이다. 자, 그러면 이만큼 2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총 열량을 일단 먼저 계산합니다. 그죠? 현열 계산식으로 50kg의 물의 비율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 빼주면은 총 필요한 열량이 나옵니다. 자,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LPG를 공급해서 그만큼의 열량을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LPG를 몇 킬로를 공급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LPG 같은 경우는 1kg당 10,000kcal 열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효율은 50%다. 그럼 실제로는 뭡니까? 만에다가 그죠? 0.5를 곱해줬을 때 우리가 공급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총 열량이 되겠죠. 총 열량.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 주시면 LPG 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0.7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다음 중 압축가스에 속하는 것은, 압축가스는 여기서는 1번에 산소죠. 우리가 염소, 탄산가스, 암모니아는,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액화가스. 자, 8번에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틀린 것은 4번이다. 그죠? LNG는 부탄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LNG의 주성분은 뭐죠? 메탄이죠. 메탄이고, 프로판과 부탄은 LPG, 그죠? 부탄 같은 경우는 LPG의 주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9번에 부양기구의 수소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자, 우리가 부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워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보다 우리가 가벼운 가스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2번의 헬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0번에 시아나수소를 충전한 용기는 충전 후 얼마를 정치해야 하는가? 시아나수소는 24시간, 충전한 후에 24시간 정치를 하고요. 그죠? 요거는 뭡니까? 중앙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60일 이내에 다른 용기로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시간은 24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아스트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이죠.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는데, 공기의 분자량은 29g이고요. 아스트렌은 뭡니까? 탄소 12, 수소 1, 그죠? 그래서 24, 26g이다. 그죠?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냄새가 없다. 황화수소의 경우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강한 가연성 독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하고요, 인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이다. 색상으로는 무색인데 냄새는 우리가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비접촉식 온도계 3번에 광고 온도계죠. 광고 온도계, 광정관식, 방사 온도계, 색 온도계 이런 것들이 비접촉식 온도계에 속한다. 온도가 높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나사 압축기에서 숯 로터 직경 150mm, 로터 길이 100mm, 숯 로터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 토출량은 약 얼마인가? 단 로터 형상에 의한 개수 CV는 0.476이다. 자, 나사 압축기에 우리가 토출량 Q를 계산합니다. 그죠? 이거는 자, CV 곱하기 D의 제곱, D는 이제 직경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L 곱하기 N 되겠습니다. 자, CV 계수는 0.476을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D는 우리 직경이 되겠죠. 직경인데 지금 답이 메다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메다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럼 0.1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L 길이 0.1. 자, 그 다음에 N 회전수입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면 토출량은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분당 회전수 350. 여기에 시간은 더 이상 계산을 안 해주셔도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3번에 0.37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주철관에 대한 접합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3번에 플레어 접합이죠. 플레어는 우리가 동관에서 연결하는 동관이음법입니다. 그죠? 압축이음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해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팔관 형태로, 나팔 모양 형태로 압축이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어 접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탱크는 그 내부에 액면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방파판이죠. 방파판.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차량이
운송할 때, 차량이 이동할 때 이렇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액면이 요동을 한다. 그래서 액면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방파판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아스트란 용기의 충전 시 미리 용기에 다공물질을 채우는데 이때 다공도의 기준은 75에서 92%입니다. 그죠? 75에서 92%. 우리가 뭐 다공물질 이런 것들 성면, 규조토, 목탄, 석회, 뭐 다공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제가 있죠. 용제는 아세톤, 그 다음에 DMF, 그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아스트랄 같은 경우 우리 충전할 때 다공도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18번 초저온 용기의 단열 성능 시험에 있어 침입 열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에서 Q가 의미하는 것, 스몰 Q, 소문자 Q가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침입 열량 계산식이니까 대문자 Q, 열량입니다. Q는 열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침입 열량을 현재 구하는 Q는 침입 열량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T 같은 경우는 온도차죠, 온도차. T, 델타 T이기 때문에 온도차를 보통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간 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시간. 그죠? H는 보통 우리가 측정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는 최적이죠, 최적. 내용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weight, 우리가 가스량을 보통 나타내고요.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잠열, 열량의 값입니다. 그죠? 4번. 시험용 가스의 기하 잠열을 우리가 Q, 스몰 Q로 나타낸다. 그래서 Q는 어쨌든 열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고압가스 제조 설비 안에 제조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어떤 안전 설비를 말하는가? 자, 여기서는 인터록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정지하는 자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뭐냐? 설비가 잘못 조작됐다. 그러니까 정상 조작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제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않을 때는 공급을 차단해서 뭡니까? 정지해라.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인터록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조정 압력이 3.3kPa 이하인 LP가스용 조정기 안전장치의 작동 정지 압력은? 자, 작동 정지 압력 답은 3번에 5.04에서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동 표준 압력은 7kPa이고요. 작동 개시 압력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작동 개시 압력은 5.6에서 8.4. 요게 이제 보면은 작동 개시 압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동 정지 압력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LPG 사용시설의 고압 배관에서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저장 능력의 기준은? 자, 저장 능력 250kg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4번에 250kg. 그죠? 그래서 저장 능력 250kg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또는 탱크에 이상압력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고압가스 판매소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기 보관실, 사무실은 동일 부지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용기 보관실, 사무실은 동일 부지 안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23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 차량에서
돌출 부속품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후부 치출식 탱크의 주 밸브는 차량의 뒷범버와의 수평거리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은 30cm가 아니고 40cm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24번 과가스 일반 제조시설의 밸브가 돌출한 충전 용기에서 과가스를 충전한 후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량의 기준은 내용적인 몇 리터 미만일 때인가? 자, 우리가 충전 용기에는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 5리터 이하의 것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리터 이하의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5리터 미만일 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LPG 충전 즉단 공급 저장 시설에 공기에 의한 내압 시험 시 상용 압력의 일정 압력 이상으로 승합한 후 단계적으로 승합시킬 때 상용 압력의 몇 프로씩 증가시켜 내압 시험 압력에 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는가? 자, 1차적으로 내압 시험을 할 때는 상용 압력의 50%까지 승합을 하고요. 그 후에는 상용 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합을 해서 누출에 이상이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씩, 답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중 지진 감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도시가스 시설은, 자, 도시가스 시설 중에서 지진 감지 장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은 정압기지가 되겠습니다. 정압기지. 그래서 답은 2번. 정압기지에는 지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27번 과가스 용기 보관실에 충전 용기를 보관할 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기 보관 장소 주위 5c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자, 화기를 보관하지 않는 거리,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화기가 없어야 되는 거리, 인화성 물질 이런 것들하고 보통 2m, 그죠? 2m 이내가 되겠습니다. 2m 이내. 그래서 뭐 직선거리, 우회거리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지만 일단 최소 거리가 2m입니다. 2m. 그죠? 2m. 5cm.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28번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자에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은 4번에, 그죠? 주차 시에는 바퀴 고정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 바퀴 고정목으로 고정을 시킬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자, 29번에 과가스 저장 탱크 및 처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연성 저장 탱크가 2개가 있을 때, 2개 이상 인접 설치를 할 때에는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준 자체가 뭐냐면, 길이가 우리가 1m 이거나 간의 설치 길이는 1m 이거나 또는 두 저장 탱크의 직경의 합을 4분의 1, 그죠? 4분의 1 해가지고 이 2개 중에 큰 거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9나 0.8이 나왔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1m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1.2m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1.2m 기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m는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에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소의 충전 용기 보관실에 강제 통풍 장치 설치 시 통풍 능력의 기준은, 자, 통풍 능력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마다 0.5 세제곱미터 per 민 이상으로 한다. 분당 0.5 세제곱미터 이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 가스는 뭐 수소, 산소, 액화 아모니아, 아세틸렌, 액화 염소, 그 다음에 지금 뭐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불화 질소, 4불화 5불화 비소, 뭐 5불화인, 그 다음에 게르만, 포스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계없는 거 여기서는 5불화 붕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 고압가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5불화 붕소가 되겠습니다. 32번에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전 공정 시공 감리 대상은 자 여기서는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 시공 감리 대상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1번의 내용처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 외에 가스 공급 시설 설치자의 배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설치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냐면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 가스 제조 사업자 및 합성 천연가스 제조 사업자의 배관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시공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33번. 다음 굴착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기 전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자, 협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협의를 해야 되는 차는 가스 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100m 이상인 굴착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굴착공사로 인해서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10m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이렇게 됩니다. 그 압력으로 따지면 이제 중압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가 110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0m.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100m 이상일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 속류관이 묻혀 있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3번 같은 경우는 3.2kPa인 도시가스 배관, 그 다음에 3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중압 이상인 배관이기 때문에 3.2kP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압이죠. 저압이 0.1MPa 미만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0.8MPa 도시가스 지금 나오는 게 그 다음에 8m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압력 기준하고 거리 기준하고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는 것은 1번 내용밖에 없다. 34번에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 가스 압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에틸렌 저장된 그 충전 용기는 45도에서 기준 온도는 45도에서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답은 4번이네요. 45도에서 0.4MPa 이상이 되도록 질소가스 또는 탄산가스로 충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45도에 0.4MPa 이상. 자, 35번 품질검사 기준 중 산소의 순도 측정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 산소의 순도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1번의 동암모니아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피로카롤 시약 같은 경우는 뭐 하이드로설파이드하고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소. 그죠? 수소의 순도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연 황산 시약, 그러면 브롬 시약 같은 경우는 아시틸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의 경우는 동암모니아 시약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원심 펌프의 양전과 회전 속도와의 관계는 자, 여기에 펌프의 상사 법칙입니다. 그죠? 상사 법칙. 그래서 회전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첫 번째 유량, 그죠? 유량 같은 경우는 변화된 처음의 유량에다가 회전수의 비례해서, 회전수 변화의 비례해서 곱을 해주면 변화된 유량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변화된 유량은 처음에 이제 유량에다가 회전수 변화량, 그죠? 비례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정이 되겠죠. 양정은 마찬가지로 회전수 변화량 제곱의 2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이죠. 동력의 경우는 회전수 변화량 뭡니까? 3승, 그죠?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이기 때문에 양정은 뭡니까? 2승에 비례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37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정압기의 분해 점검 실시 주기는, 자, 분해 점검 2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압기 같은 경우 설치 후에 2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독성 LC50이 강한 가스는 나오죠. 그러면 LC50 값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LC50 기준으로 하면 293 ppm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TWA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소가 가장 낮습니다만은 LC50은 좀 다르죠.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LC50으로 140, 산화에틸렌 2900, 불소 185 ppm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가장 낮은 시아나수소가 LC50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독성이 강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공업용 질소 용기의 문자 색상은, 자, 질소의 문자 색상, 우리가 문자 색상은 크게 우리가 흑색, 그죠? 흑색이 있고요. 흑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모니아하고 뭐 아시트렌, 그죠? 그 다음에 적색으로 나오는 것은 LPG가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백색이 됩니다. 백색,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질소 용기 우리가 백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내화 구조의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상호 간의 거리가 1m 또는 두 저장 탱크 최대 지름의 합산 길이가 4분의 1 길이 중 큰 쪽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물분무 장치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량을 4리터, 그죠? 4리터 1번의 내용으로 계산한 수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41번. 굴착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착공 전에 가스 배관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 방호공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안전영향평가, 가스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 도시철도, 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철도, 그 다음에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차도,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시철도, 그 다음에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는 것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2번에 수온을 이용한 U자간 압력계에서 액주 높이가 600mm, 대기압이 1kg일 때 P2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P2, 그죠? P2를 구하는 거는 P1에다가, 그죠? P1에다가 수온의 압력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수온의 압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기압이
요거고. 그러면 요거 액주 압력계 U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뭐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에 걸리는 압력 P2가 됩니다. 그죠? 절대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1과 손의 압력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 P1은 뭐 1kg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예. 수온의 압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비중량에다 높이를 곱함으로써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주 높이가 600mm고, 그죠? 600mm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뭐 바꿔줘야 돼. 단위를 또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의 비중이 되겠죠? 13.6.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센티미터 단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곱으로 단위 변경을 위해서 1000을 계산해 줍니다. 그죠? 1000을 계산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1.81 뭐 6 정도가 나오는데요. 답은 1.82 3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다음 가스 가능성 중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위험도가 되겠죠. 위험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으로, 폭발 하한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폭발 범위를 알아야지 위험도를 구할 수 있지만,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 중에서 아스트레인이 가장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넓기 때문에 2.5에서 81%죠. 81%니까 뭐 2.5에서 81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위험도가 31.4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다음 각 독성가스 누출 시 제독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3번에 산화에틸렌, 소속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화에틸렌, 암모니아, 염화메탄 이런 것들은 물을 제독제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5번 저장 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져 그 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압력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안전밸브는 어쨌든 그 내부의 압력이 뭐 이상 올라갔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가 부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력이 이상이 있다고 경보를 울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4번의 벤트 스택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벤트 스택 자체는 뭡니까?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것을 외부로 방출하는 설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압 방지 장치라고 해서 압력계, 진공 안전밸브, 압력 경보 설비, 귀납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은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 관람안에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탄소와 수소, 탄화수소 화합물에 산소를 결합하는 연소식을 지금 해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는 1대1 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M이 그대로 오죠. 그죠? 지금처럼 1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1대1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 수소는 0.5 그러면은 H2O가 되죠.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O2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는 1몰 대 0.5몰입니다. 그죠? 0.5몰. 그래서 지금 요 관계식이 나오는데 여기 갈로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2분의 N이 되겠습니다. 그죠? N. 수소의 개수의 절반. 그죠? 반이다. 반. 그죠? 그러니까 수소 한 개에 두 개의 한 개니까, 그죠? 두 개의 한 개, 수소 두 개의 산소 원자 한 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 0.5
그래서 2분의 n개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아시틀렌 자체가 은이나 수은하고 반응해서 폭발성 물질 생성하는 거, 이 화합 반응, 화합 폭발의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질소는 뭡니까? 불활성 가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서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온 고압하에서는 질화 철을 생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산소는 뭡니까? 그 자신은 잘 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이 잘 연소하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3번의 염소에 관한 내용인데, 염소는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강제에 대해서 상온, 습한 상태에서 현저한 부식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에 대해서 상온, 습한 상태, 이 건조한 상태가 아니고, 그죠? 습한 상태에서 현저한 부식성을 가진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산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4번의 환원성을 이용해서 금속 재련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소는 산화성 가스입니다. 그죠? 산화성 가스이기 때문에 산화제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과 같은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반응을 잠깐 보시면은 메탄과 염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메탄의 수소 원자 한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염소 원자 한 개하고 바뀌어졌죠. 그죠? 그래서 염소가 하나가 이쪽으로 가서 붙었고,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가 이쪽으로 가서 붙었습니다. 그죠? 보이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바뀌었어요. 하나하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치환이 되겠습니다. 그죠? 치환.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 치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50번. 다음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외부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비등점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을 때 비등점은 낮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표준 대기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표준 대기압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바일 때, 우리가 바일 때는 어떻게 되죠? 1.01325 그죠? 지금 1013바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1013으로 나오는 거는 밀리바가 되겠죠. 밀바일 때는 이제 1013이고요. 그냥 바일 때는 1.0으로 가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52번 메탄 95% 및 에탄 5%로 구성된 천연가스 1세제곱미터의 진 발열량은 얼마냐? 단 표준 상태에서 메탄의 진 발열량은 8124고 에탄은 1460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메탄이 요만큼 1리터가 있을 때 요만큼 발생을 시키는데 지금 얼마 있다고요? 95%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124의 95%의 값 0.95가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에탄의 경우는 14602 이게 0.5% 있다는 거죠. 5%가 있다는 거죠. 5% 있다는 거니까 0.05.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발열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3번 연력학적 개가 주위와의 열교환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열교환을 하지 않는 것 뭡니까?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 단열 과정이 되겠죠.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정, 단열 과정입니다. 등온, 이거는 뭡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고요. 등압 압력이고요. 등적 최적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이건 열 출입이 없는 상태는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다음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다. 그죠? 1번이 이제 비열에 대해서 딱 정의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크면 열용량이 크다. 열용량은 비열에다가 비열 곱하기 뭡니까? 그 물질의 중량, 그죠? 중량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열용량이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은 격과값이 크겠죠. 그 다음에 비열이 크면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 비열이 크면 온도 상승 속도는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죠? 물은 1kcal가 필요해요. 뭐가 1kg이 1도씨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음은 0.5가 됩니다. 그럼 열량을 내가 4를 공급했다고 치면 물은 4도씨가 변화를 합니다. 근데 얼음의 경우는 뭡니까? 8도씨가 변화를 하겠죠. 절반이니까요. 그래서 비열값이 크게 되면 온도 상승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55번에 액화산소, LNG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고장력 주철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산소, LNG 등에는 초저온 상태입니다. 초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온에 강한 니켈이나 구리, 알루미늄을 첨가한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과는 관계가 없다. 그죠? 초저온일 때는 우리가 니켈, 그죠? 뭐 구리, 그죠?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첨가된 재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공기액화 분리기 내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한다. 1kg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를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흡수식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CO2에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합니다. 그죠? 2몰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우리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반응식. 그래서 우리가 CO2 같은 경우 1몰, 그죠? 1몰이죠. 1몰. 그 다음에 중량으로 따지면 분자량이 되겠죠. 이거는 44, 그죠? 그램, 44g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산화나트륨 2몰이 필요합니다. 그죠? 2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을 따지게 되면 분자량은 80g이 되겠습니다. 80g. 그래서 비례식에 따라서 우리가 44g을 흡수하기 위해서 80g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뭡니까? 1kg의 CO2. 이게 뭐 킬로그램이면 킬로몰이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1kg 나오게 되겠죠? 1kg. 그러면 1kg일 때는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1.8, 2번에 1.8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57번 액화가스의 이송 펌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캐비테이션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속, 그죠? 유속이 빨라졌을 때 그 내부에 있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분리가 되면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2번에 회전수를 크게 한다. 회전수를 크게 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회전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죠? 작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씨 상승함에 따라 0도씨 때의 부피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기체의 절대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절대온도가 마이너스 273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절대온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섭씨온도의 절대온도 도시에 플러스 273을 해주죠.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0도씨에서부터 1도씨를 낮출 때마다 분자 운동 에너지 273분의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1도씨 상승함에 따라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73이라는 숫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 자, 현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자, 현열은 온도 변화에 사용되어지는 열을 현열이라고 하죠. 상황 변화에는 관여하지 않고 온도 변화에만 쓰이는 열이 현열이고요. 현열. 그 다음에 잠열은 상황 변화에 쓰이는 열이죠. 온도 변화에는 사용되지 않는 열.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번이 되겠죠?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상황 변화 없이 온도가 변할 때 쓰이는 열이 필요한 열이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일반적인 기체에 있어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 간의 관계는 우리가 BRB K가 되겠죠? BRB K는 CV분의 CP. 이걸 BRB라고 하는데, 이 BRB는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1보다 크다. 그 얘기 뭐냐면,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CP가 CV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값이 커야 항상 1보다 값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 4번의 설명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